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밖에 날씨가 비가 좀 추적추적 내리더라고요. 오늘 시장에도 비가 이렇게 내렸는데요. 하락 종목 수가 무려 2,000 종목이 넘어갔습니다. 업종들도 거의 밀린 모양새고요. 코스피는 하루 만에 2,780선대로 다시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특히나 2%대 넘게 큰 낙폭을 보여서 걱정하셨던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다 혹은 기관의 포트 리밸런싱이다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대형 2차 전지주들 어제 반등했던 에코프로 BM을 비롯해서 에코프로 두 가지 종목 모두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쪽도 HLB, 알테오젠 모두 내림세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부추겼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서 7월 시장에 임해봐야 될지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들 가지고 계실 종목 고민부터 저희가 또 해결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아래쪽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힘드실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잡아내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저도 오늘 시장이 많이 어려운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좀 잘 잡을 수 있는 방법 안내를 좀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좀 굳은 날씨에다가 시장도 비가 내리고 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울적한 마음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 특히나 또 코스닥이 낙폭이 커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궁금하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네. 좀 수급적인 부분은 이 국채금리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채금리, 특히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4.4%가 다시 넘게 올라갔고요. 거의 4.5%에 육박하는 장중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트럼프 후보가 네. 그 미 대선 TV 토론회 이후로 당선 가능성이 조금 올라간 부분이 조금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럼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느냐? 사실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관세에 대해서 네. 좀 올려서 부과를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됐을 때는 사실 반발적으로 미국채에 대한 수요도 브릭스 국가를 선두로 해서 좀 감소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입찰률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결국에 입찰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결국에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결이 돼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금리에 대한 부담을 주는 뉴스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게 언제까지 조금 연결이 될 거냐?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는지를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아예 그럼 변화에 대한 게임 체인저 변화에 대한 어떤 정황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앞서서 앵커님도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그 기관의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2분기 동안에 이제 시장을 조금 주도했었던 대형주들,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방산업체 그 대형주들이 오늘 이제 최근에 들어서 조금 약세로 가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네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이클이 조금 돌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수급 바통이 사실 중소형 기업주들로 조금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채 금리가 아무래도 조금 문제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이 조금 늦춰진 정도지 사실 좀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가게 되어 있다. 3분기는 결국에 중소형주들이 대형주 대비해서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는 여전히 조금 변함없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언제 진정이 되는지는 조금 우리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긴 방향, 긴 호흡을 보고 지금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기에는 조금 이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업종들의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가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고 따라붙어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금 매수를 조금 해봐도 괜찮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조금 힘들어할 수 있는 시장이기 그쵸.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힌트들은 제가 오늘 개별 이슈가 강한 두 종목을 오늘 또 관심 종목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방송 좀 끝까지 시청을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전문가님께서 3, 4분기에는 중소형주가 좀 반등세를 보여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조금 하반기에는 좀 해결될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탑
핫픽 종목에 대한 기대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송 공략주로 짚어주셨던 종목들을 또 성적을 또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혹시 좀 전문가님 공략주 중에 예. 이 종목만큼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다 하신 종목이 있을까요? 그래도 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리뷰를 드렸던 종목들이 네네.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잘 가져왔는데 오. 그래도 최근에 언급을 드려가지고 네. 조금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어떤 어려운 종목일까요? 시장 속에서도 올라간 종목이 있는데요. 하나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한화 머티리얼즈. 예,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간단하게 좀 리뷰를 부탁드릴게요. 우선 아무래도 그 전방 시장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 낸드 플래시에 대한 어떤 효율 그리고 이제 가동률 같은 경우 이 각 반도체 대표 기업들이 최대치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조금 회복을 큰 폭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시각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하나 머티리얼즈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힌트를 네.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의 논리와도 정확하게 좀 맞아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인데요. 이 포착이 나오고 나서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제가 항상 방송을 통해서 관심주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5월 2일에 포착이 되고 6월 7일에 포착이 되고 나서요. 거래량들이 살짝 늘어나서 제가 6월 19일에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더니 역시나 다르게 급등이 최근에 와. 나와주면서 그러네요.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조금 수익을 좀 잘 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의 포착일은요.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신호로 포착이 되게 되는데요. 차트에도 보시다시피 계속 옆자리를 계속 기면서 거래량이 없다가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네. 방향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포착 매집 흐름들이 나왔을 때 제가 추천주로 공개를 드렸는데 여전히 이후에 어떤 이제 업종 관련 뉴스가 뜨면서 좀 급등이 잘 나와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포착, 매집, 급등 이런 공식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할 수 있을지 좀 잘 배워보시면은 이 기법을 활용해서 충분히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잘 낼 수 있고요. 그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을 앵커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착 그리고 나서 매집 급등으로 이어지는 순서 과연 또 어떤 종목들을 가져오셨을지 오늘 방송 말미에도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성재 전문가님의 스마트머니 신호에 포착된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어떤 전략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QR코드 통해서 박성재 전문가님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가 있겠는데요. 홈페이지 상에서는 저희 방송 다시 보기뿐만 아니라 박성재 전문가님께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 시장에 임하고 계시는지 실시간으로 공략 방법 받아보실 수도 있는 자료집들도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박성재 이렇게 세 글자 전문가님 이름 보내주셔도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저기 CJ 시푸드고요. 네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비중은 10%고 5,660원이요. 5,660원에 10% CJ 시푸드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이 급등을 보인 이후에 조금 주춤한 모습인데 어떻게 좀 네. 홀딩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우선 저는 시청자님한테 이 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단기적일 뿐만 아니고 조금 장기적으로 볼 의향도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단기로다가 들어가긴 했는데 장기로 되는 것 같아서요. 예. 아, 예. 그래서 이거 추가 매수를 더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요. 예, 그럼 그런 포인트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네. 우리가 이 업종 분위기를 먼저 조금 잘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우선 네. CJ 시푸드 같은 경우 최근에 조금 급등이 나왔을 때 이슈가 뭐냐면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K푸드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예,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한 라면뿐만 아니고 지금 김밥에 대한 그 인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냉동김밥에 대한 수출이 많이 올라가면서 뭐 김 가격도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 거 많이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 CJ 시푸드 한번 제가 한번 화면을 한번 잘 봐주세요. 제가 어떤 네. 매출 동향을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시게 되면은 그 CJ 시푸드의 어떤 주요 제품을 한번 보게 되면 어묵과 김이고요. 김 쪽에서 네. 매출 비중이 한 36%, 거의 40%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수출 데이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전년도 네. 총 이제 김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이제 거의 보게 되면은 40억 정도 규모로 하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올해 그 절반 정도가 1분기 안에 바로 달성을 해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가 김 쪽에서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총 매출을 우리가 이렇게 좀 따지고 봤었을 때 전년도 이제 총 매출이 이제 올해 분기부터 해가지고 벌써 3분의 1을 넘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김밥 관련, 김 관련 수출을 해가지고 실적이 도드라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 이런 이제 음식료 업종들이 좀 길게 봐도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곧 있으면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조금 국면이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를 만들기 위해선 컨슈머 지표, 즉 소비 지표가 조금 둔화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같이 함유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소비 시장이 조금 둔화가 됐었을 때는 외식업부터 둔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필수 소비재 이런 음식료 업체들은요, 되게 오히려 이 역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사실 이제 어떤 그 외식업 관련 비중보다 음식료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런 해칭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동시에 지금 수출이 굉장히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성장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 플러스 성장 업종에서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적으로 중기 추세를 본다고 했었을 때는 결국에 60일선을 기점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저는 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40억대의 어떤 박스권을 쉽게 돌파를 못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깨고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모로 이 성장에 대한 동력이 2년, 3년은 저는 더 지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60일선을 맞고 나서 거래량들이 다시 늘어나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패턴의 흐름이 당분간 1, 2년 동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청자님 지금 매수 네. 비중이 그렇게 높으신 편은 아니기 때문에 60일선 네. 근처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60일선을 터치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올라가게 됐었을 때는 저는 3분기, 4분기 정도 되면 6,500원도 다시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60일선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한번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저는 6,500원을 돌파하는 라운드 피겨 지점인 7,000원까지 조금 제시를 드리고 싶고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최대 8,000원까지 봐도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예. 지금 얘가 반등을 줬을 때 얼마 정도 갔다가 다시 60일선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21선을 맞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21선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월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월평균선을 맞고 다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요. 61선 지점에서는 아마 조금 지지부진하게 흐름이 나오다가도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예, 확실히 안 쓴다라고 했었을 때는 평상시 거래량 대비 10배가 넘는 거래량이 한 5거래일 이상 터졌을 때 61선 부근에서 5거래일 이상 터졌을 때 추가 매수 지점으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1차 목표가는 7,000원까지도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잘 대응을 해보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식음료 업종 CJ시푸드 긍정적인 뷰 말씀해 주셨습니다. 60일선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잘 홀딩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NS텍 매수가 비중은요? 35,170원에 5%요. 혹시 이 종목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지난주에 15% 갖고 있다가 아, 지난주에 10%를 매도를 하고 5% 남겼다가 오늘 5%를 갖고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제가 네. 궁금한 거는요. 네네. 이게 34,000원이 깨지면은 33,000원, 32,000원쯤에서 다시 10% 정도를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해가지고요. 네, 하단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지까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우선 그 시청자님께서 최근에 조금 이슈를 조금 확인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최근에 그 자사주 처분 소식 때문에 살짝 조금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21선, 61선이 모두 역배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기 추세상은 조금 하방이 압력을 조금 받는 것이 많고요. 그 EUV, 그 전장용 관련해서 이런 전장용 그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언제 조금 바닥을 좀 잡을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저는 한 8월에서 9월 넘어갈 시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점부터 사실상 이런 전장용 반도체 쪽까지도 같이 조금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3만 원, 3만 2천 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해볼 수도 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차라리 그런 가격적인 부분보다는요.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한 8월이 됐었을 때 정말 바닥권을 좀 잡고 60일선을 주가상 조금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것이 확인을 하고 차라리 그 타이밍에 나머지 한 5%에서 10% 비중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것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단순히 가격적인 라운드 피겨 지점을 잡고 이렇게 중기 추세가 조금 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좀 잡았을 경우에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좀 대세적인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잡는 것이 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유리한 매수 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60일선을 8월 이후에 조금 돌파를 해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를 했었을 때는 제가 시청자님 지금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화면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예, 제가 추세 상단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놨는데요. 이 추세 상단선,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한 42,5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고 나서 이 42,500원 선을 좀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됐었을 때는 1년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져 왔었던 이 추세, 상단 추세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상승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을 한번 넘어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1차 목표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55,000원까지 4분기까지 조금 길게 보고 대응을 해보셔도 된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수 타임은? 예, 매수 타이밍은 8월 이후에 60일선을 조금 넘어갔을 때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차라리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매수 지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메모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대원전선이요. 대원전선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450원에 20%요. 4,450원에 20%요. 네. 요 종목이 한 이틀은 밀렸다가 오늘 그래도 조금 반등세를 보이기는 했는데 앞으로 또 네.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전략 테마, 전선 테마 어떻게 네. 보실까요? 우선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조금 시청자님께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조금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보시는 것도 상관이 없을까요?
네네. 예, 그렇게 봤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4분기 넘어서 내년 1분기까지 봐도 저는 이 우상향 그림이 조금 더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3분기 때 바로 이 직전 고점인 5,450원을 바로 돌파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단 부분을 계속 터치를 하면서 옆자리를 길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전력 쪽들에 대한 매출이 실질적으로 하반기 때 또 내년 상반기 때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그런 퀀텀 점프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반영하기에는 3분기보다는 한 4분기가 더 저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어쨌든 전력 테마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시청자님께서도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작년부터 올해 1월까지도 미국에서 이런 어떤 한파로 인해서 난방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정전 사태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에는 이 전력망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런 가뜩이나 이제 미국의 어떤 전력망이 교체 이제 주기이기도 한데 여기에 더해서 AI가 되게 핫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I 칩을 대량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전력 수요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당연하게도 이 AI가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도 상당히 많이 구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도 15년 동안 202조를 데이터 센터 구축에 투자를 한다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50조가 넘게 10년 동안에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데이터 센터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 수요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다가 지금 이제 전기차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죠. 지금 한 9%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20%, 30% 증가를 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전력은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전력망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2024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실적이 퀀텀 점프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한 61선에서 121선 정도 안착을 꾸준히 하면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때도 한번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아주 길게 봤을 때 3년 동안 61선과 121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거기에 충분히 해당을 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조금 길게 보셨을 경우에는 조금 여유 있게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단기적으로 보겠다. 그래도 나는 기회비용을 살려서 단기적으로만 보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21선이 이탈을 나왔을 때는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로 상승이 나왔을 때는 라운드 피겨 지점인 5,000원, 5,000원 구간에 도달을 했었을 때는 정리를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은 기간이 어느 정도 갈까요? 올해 3분기를 조금 놓고 제가 봤을 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3분기요? 예. 예. 한번 잘 맞춰서 대응을 잘 해보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력에 관해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긍정적인 뷰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꼭 수익까지 실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역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수고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우리 기술이고요. 우리 기술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625원에 20%예요. 2,625원에 20%. 20%. 네. 네네. 비중도 상당하신데 요즘 계속 네. 뭐 박스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서 또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전문- 오래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결해 볼까요? 아무래도 그 시청자님이 단가를 보니까 굉장히 좀 5월에 좀 급등이 많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예. 고점에.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에너지원 종목들, 특히 이제 제가 제 방송을 많이 보셨다면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네.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AI 시장의 성장은 신재생에너지 시장과 동반 성장을 같이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면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입니다. 우리 기술은. 제가 사실 이런 에너지 종목이나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되게 나쁘게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특히 제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AI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의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기존의 화석 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에 의존을 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탄소 배출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전망이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많이 에너지원들을 공급을 해야 되고 대체 에너지로 공급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요. 저는 이제 1차 파동이 나오고 이제서 눌림목이 나오는 정도다. 그래서 많이 밀려봤자 저는 60일선에서 61선을 더 깬다 하더라도 61선 기준으로 마이너스 5%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체계적 리스크라고 하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시장 변수라든지 매크로 변수가 터졌을 때는 더 밀릴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이 사이클상으로 봤었을 때 이 원전 쪽도 마찬가지고 풍력 쪽도 그렇고 태양광 쪽도 그렇고 결국에 3분기, 4분기 지나면 갈수록 이 상단부 2,770원이죠. 동사 같은 경우 2,770원을 결국에는 조금 넘어가는 그림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시청자님께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 거는 좀 길게 봐도 괜찮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예, 길게 봐도 괜찮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손절을 일단 생각을 하시기보다는요. 61선까지 내려왔다가 거래량들이 살짝 늘어났을 때 오히려 10% 정도 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 놓으시고 한 3,0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두고 한번 지켜보시는 것을 제가 의견을 차라리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3,000원까지 올라갔었을 때 그때 상황에 또 모멘텀이 어떻게 지금 남아있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은 그때 상황에 맞게끔 다시 분석을 해서 그럼 3,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대신에 너무 짧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어쨌든 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1선에서 지지 테스트가 또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거래량들이 늘어나면서 어쨌든 기간 조정이 살짝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좀 4분기 이상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 보시면은 충분히 좀 3,000원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는 예. 어디쯤에서 추가 매수를 좀 더 해야 될까요? 61선에서 지지가 조금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요. 거래량이 살짝 늘어나면서 전 거래일 대비 한 10배 정도 되는 거래량이 5거래일 연속해서 조금 정황이 보인다라고 했었을 때 추가 매수를 해볼 것을 한번 제가 권장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좀 잘 대응을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술 원전 역시도 이 AI 파생 테마라고 보는 관점에서 또 길게 보시고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단 낮추는 전략 맞춰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마음 AI 24,500원에 10%입니다. 마음 AI 24,500원에 10%요. 네네. 네, 아유, 굉장히 고점에서 좀 물려 계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네, 전문님 네. 어떻게 볼까요?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네. 제가 사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종목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시장의 개념으로 이제 시장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오히려 좀 전체적으로 많이 과대 낙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방 가능성보다는 상방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청자님도 지금 보게 되면 이 종목을 상단 박스권에서 좀 잡으신 것 같아요. 네. 5월에 보게 되면은 5월 14일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실시간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서 로봇진흥원에서 실증 사업에 대한 최종 과제에 대해서 조금 선정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제가 좀 화면을 보시고 제가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잘 보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박스권 표시를 하나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단 매물대에 대한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을 어떤 좋은 모멘텀 뉴스가 없이는 조금 뚫고 올라가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겁니다. 근데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나마 이제 어떤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8월 8일에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FSD의 성능이 확실히 확인이 되고 말로는 이제 25년도에 상용화가 될 가능성도 로보택시가 상용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국책 과제에 선정되어 있었던 이 동사 같은 경우도 급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 AI가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됩니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대대적인 뉴스나 모멘텀이 뜨게 됐을 경우에는 2배, 3배 위치도 충분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급력 있는 뉴스가 좀 긍정적으로 보도가 됐었을 경우에는 3만 원까지 반등이 충분히 저는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다만 만약에 지금 이 모멘텀 이제 로보택시 발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조금 별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이 박스권 상단부에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 손절할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8월 8일 뉴스를 기다려 보시고 이 뉴스의 강도에 따라서 조금 이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스권 하단부인 22,000원 정도만 터치하고 빠질 가능성도 있고요. 뉴스 여부에 뉴스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3만 원까지도 가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홀드를 해보고 계시다가 8월 달이 됐었을 때 다시 한번 저한테 좀 문의해 주시면 그때 상황에 맞게끔 제가 잘 해석을 해서 다시 좀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에 전화 문의 꼭 하겠습니다. 예, 전화 문의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지금 8월 8일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스케줄을 좀 잘 체크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님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은 저희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상담을 통해서 박순대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도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다면요. 이제부터는 또 어떤 종목을 시장에서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스마트머니 기법에 포착된 종목들도 살펴보고요. 또 어떤 기법인지 자세한 전략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앞서 또 리뷰 시간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전문가님의 대표 수익 종목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19일 공략 종목입니다. 15.5% 강력한 두 자릿수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박선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스마트머니 기법이 어떤 기법이길래 이런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정말 알짜배기 종목을 잘 포착을 할 수가 있었던 건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떤 기법일까요, 전문가님? 지금같이 하락 종목 수가 너무 많은 이렇게 수급이 조금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종목을 잘 선별해서 잡는 것이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근데 그런 방법을 누구나도 쉽게, 초보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야기 드리는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요, 한번 좀 잘 이 기법을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 머니 기법이 어떤 기법이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스마트 머니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이죠. 똑똑한 돈이 종목에 유입이 됐었을 때 같이 우리도 매수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직 제공이 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가 있을 겁니다. 그 정보와 재료를요, 사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주체들은 해당 종목의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똑똑한 돈, 즉 스마트 머니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저점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상황을 포착을 하고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오게 됐었을 때 일봉 차트상에 신호로 포착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통 주포들이 저점에서 대량 매집을 한 경우에는요, 시세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던 종목들을 리스트업을 쫙 해놓고 과거부터 쫙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서 어떤 매집의 흐름들이 있었는지 그 유형들을 잘 압축을 해서 만들어 놓은 신호가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신호예요. 이 신호가 포착되면은 매수를 하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 간단한 기법이요, 장점이 있습니다. 추세 기법이라든지 박스권 기법 같은 이런 패턴식 기법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정책 변수와 매크로 변수에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박스권 매매나 추세 매매는요, 시장 변수가 생기게 됐었을 경우에는 그 패턴이 깨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포들의 저점 매수 유형을 보고 이후에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변수에서 조금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좋은 게 있죠. 중요한 장점입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의 컨셉, 정확한 의의인데요. 이 정보와 재료가 우리한테 제공이 되기 전에 빠른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요? 주포들의 사전 선취매가 신호로 포착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정보와 재료가 우리한테 제공되기 전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내가 정보와 재료를 리서치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모멘텀이 길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그 가운데에 올라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와 재료가 모멘텀이 길진 않겠죠. 만약에 내가 오판을 하는 경우에는 손절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스마트 머니 기법은 정보와 재료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즉, 모멘텀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 선취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멘텀의 길이가 짧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 포인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매 포인트 간단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일봉 차트에서 포착이 되는 그것을 저는 이제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어요. 그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4가지를 하나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가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을 기다리다가 이 스마트 머니 신호의 포착 당일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요,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구간이다라고 제가 앞서서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구간인 만큼 이 지점에 저점까지 내려와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요.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상한가가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그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주로 항상 갖고 와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 관심 종목으로 계속 갖고 왔을 때 드리는 기준은 이 4번째 기준인데, 자, 매집의 시작일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이죠. 매집이 시작됐으면 결국에 주가를 크게 올려야 될 겁니다. 크게 올리기 전에 매집의 흐름들이 조금 더 나오게 돼요.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매수를 하는 이 4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도 정말 중요합니다. 손실을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손절 추세선도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이탈이 되면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가능하다. 이 간단한 매매 방법만 숙지를 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매매가 가능하냐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시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실리콘2죠. 이 실리콘2가요, 화장품 관련 대장주, 실비디아라고 이제 별명까지도 붙었었던 종목입니다. 자, 어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언제? 5월 9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실적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올해 분기 실적이요, 매출액 기준으로 1,500억 가까이 매출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22년도 총 매출액에 거의 가깝습니다. 분기 매출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전년도 총 매출액 대비해서 거의 절반이 되는 수치가 올해 1분기 안에 이렇게 체크가 된 거예요. 그만큼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9일에 이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닝,
실적 집계를 도대체 누가 하고 누가 발표를 하나요?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즉 내부 관계자들은 이 실적을 집계하면서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미리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주포를 내부 관계자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지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부자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게 주포이고요. 이 실적이 잘 나올 것을 알고 미리 사전 선침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주포들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잡아냈는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일 이날입니다. 이날이에요. 상한가를 간 날입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언제 포착이 됐어요?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2월 21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주포들의 매집의 시작일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자, 이전에 보세요. 거래량 없지만 시작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부터 실적 발표일, 이 가운데 터진 이 거래량들은 주포들의 사전 선침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했다면 지금까지 보유를 했을 때 400%가 넘는 시세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등록을 하셔야겠죠. 이 신호를 받는 방법, 이 기법을 PDF 파일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신청만 해주시면은 모두 다 무료로 어떤 조건도 없이 다 보내드리기 때문에 안 받아가시면 손해겠죠. 꼭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참여 방법 앵커님께서 안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똑한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스마트 머니 기법 박성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분들은요. 지금부터 QR코드 스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데일리 홈페이지 상에서 저희 방송 다시 보기뿐만 아니라 박성대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지 또 이번 주의 시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자세하게 안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포착 이후에 초록색 선 포착 이후에 매집 그리고 급등 순서를 바르게 또 겪는 또 종목들 예시로도 살펴봤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면 좋을지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볼게요. 예, 오늘의 관심 종목, 개별주 이슈가 강한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백이라는 종목입니다. 비만 치료제 쪽에 굉장히 무게가 많이 실려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요, 자체 개발한 바이오 콜라겐 기반의 치주 재생 소재, 리제노모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유럽과 국내에서 진행 중인 시판후 임상 시험을 통과해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라고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에서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리제노모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시술 전에 사용하는 필수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 관련 이슈가 또 등장을 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또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도 같이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적자 기업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동사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을 통해서 치과용 임플란트 핵심 소재의 해외 임상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돼서 이어서 신제품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임플란트 관련된 신제품 혹은 매출 업사이드, 실적 업사이드에 대한 뉴스를 앞두고 나온 스마트 머니 신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가지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나이백은 골재생 바이오 소재 핵심 제품을 유럽 의료기기 규정 MDR에 따른 실사를 통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게 통과가 되면 수출이 조금 가속화될 거다. 이것도 이제 실적 업사이드에 대한 어떤 그런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 MDR 인증을 획득해서 기술 문서 심사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 과정에서 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회사 측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또 나이백 관계자 같은 경우는 MDR 인증을 통과를 하면 유럽 시장에서 매출이 한 단계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기술 문서 심사가 통과됐다. 이런 기사가
뜨게 된다면 내부 관계자들이 먼저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럼 그걸 앞두고 나온 스마트 머니 신호 혹은 매집의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재료는요, 아무래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일 거예요. 그죠? 지금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노보디스크 같은 경우 비만 치료제 삭센다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여기 이제 복제약품들이 주목을 많이 받게 되죠. 이 삭센다가요, 1조 3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들이 굉장히 조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 이게 가장 중요한데, 기존에 있던 비만 치료제는요, 주사 제형입니다. 근데 나이백 같은 경우는 경구용, 입으로 먹는 거죠.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요, 이게 미국의 비만율입니다. 미국의 성인 비만율인데 2030년도가 되면은 지금 50%에 육박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부가가치 산업이 많이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재택근무화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활동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AI가 너무 많은 생산성을 대체하기 때문에 성인 비만율은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보면은 이 미국의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를 보면은 27년도 이후부터 급격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스마트 머니 신호는요, 6월 13일에 포착됐습니다. 자, 포착일 이전 거래량들을 보세요. 그리고 포착일 이후의 거래량들 보면 확연하게 늘어난 거 볼 수 있죠. 관심 있게 잘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 매수가는 내일 시가 의견을 드리고 1차 목표가는 21,5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바로 SY 스틸텍이다. 스틸텍입니다. 되게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종목일 텐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를 잘 봐야 되냐면 지정학적 이슈가 있는 종목이에요.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는 아니고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이제 해소가 되면, 전쟁이 조금 사그라들면 거기에 대한 이제 재건 관련 이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테크 플레이트에서만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일체형 테크에서 굉장히 매출 비중이 높은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일체형 테크 플레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제 테크 플레이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재건이 진행이 됐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뉴스를 한번 보게 되면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합 계획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하죠. 이번에 이제 몇 달 내로 열릴 두 번째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세부 행동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하고요. 전쟁이 몇 년간 지속되는 것이 원치 않는다, 이런 코멘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종식 계획을 언급을 하면서 이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재건이 시작되게 됐었을 때는 실질적인 모멘텀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오래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길게 봤을 때는 1년 이상 이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재건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동사는 특히나 앞선 이제 그 2년 전에 혹은 1년 전에 나왔었던 그 재건 테마주들의 강세 흐름을 경험을 안 해봤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이 테크플레이트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렇게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상한가를 가면서 동시에 스마트 머니 신호도 같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전에는 거래량들이 없잖아요. 오늘 거래량이 빵 터져주면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계속 고가놀이를 하면서 거래량이 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좀 매수를 해보기 좋다. 저는 이게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위 내용은 제가 이제 수정을 좀 잘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매수가 같은 경우 내일 시가 마찬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여유 있게 매수를 해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코멘트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3,4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스마트머니 기법 관심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 특허 만료와 함께 수혜를 받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 나이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상한가와 동시에 포착된 스마트머니 신호라고 하네요. SY 스틸텍,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QR코드 통해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지만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저녁 7시에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